이론이 성립이 되고 그거를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데 그 사이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라든지 애저 피셜.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자, 말만 들어도 어려운 퀀텀 케미스트리.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그 어렵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주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옆에 문수영 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의 글로벌 블랙벨트 팀에서 HPC AI를 지원하고 있는 문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케미스트리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화학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뭐 화학적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애저를 사용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케미스트리는 말 그대로 화학 분야에 대한 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특히 퀀텀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퀀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양자인데 와. 양자 현상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애저 피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양자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요. 이런 것들은 해석하려면 굉장히 많은 계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때는 네. 말로만 듣던 HPC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좀 더 구체적으로 퀀텀 케미스트리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컴퓨터를 이용한 이런 시뮬레이션이 과학이나 기술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사실은 뭔가를 흉내를 내고 모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론이 성립이 되고 그거를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데 그 사이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라든지 발전을 더 빨리 가속화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기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컴퓨터의 힘을 빌어서 현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기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 발전의 세 가지 도구 하면은 이론과 실험과 시뮬레이션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론과 실험과 시뮬레이션.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퀀텀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럼 이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것이냐? 자, 우선 또 퀀텀 케미스트리로 가기 전에 네네. 케미스트리 자체만 보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화학 연구를 하는 기법을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또는 전산 화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야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몰리큘러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분자 동력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물리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아, 네. 흔히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F는 ma라는 걸로 대표되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 네네. 그걸 적용해 가지고 다차의 그 인터랙션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법이고요. 그거에 반해서 퀀텀 케미스트리는 이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물리 현상보다는 좀 더 그 근본적인 가장 그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최소 단위인 원자 분자 단위의 현상을 양자역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기법을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이지만 접근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이제 의학 같으면 동양에서 쓰는 방식이 있고 서양에서 쓰는 방식이 있는데 둘 다 인간에게는 이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뭐 질병을 예방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유사성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한 분야로 퀀텀 케미스트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말씀만 들어도 정말 이론으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신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턴의 시대에서 양자의 시대로 완전 넘어왔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근데 이름에 퀀텀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뭐 양자 컴퓨터로 해석을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꼭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건가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퀀텀이 공통 분모가 되겠죠. 또는 공약수라고 할 수 있는데 퀀텀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퀀텀 컴퓨팅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성능을 높이면서 더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유는 퀀텀 컴퓨터 자체가 퀀텀 현상을 그대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클래시컬한 하드웨어에서 이 퀀텀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은 수백 배, 수천 배 빠르다고 하는데 그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때 개발 주기를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패율이 적은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에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트러디셔널한 HPC를 통한 퀀텀 케미스트리를 더 획기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퀀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퀀텀 케미스트리를 돌리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산 화학 분야에 많이 쓰이는 솔루션들이 이미 수십 년 동안 개발되고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이 퀀텀 케미스트리 쪽에도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이미 이제 그 시장이나 또는 이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가우시안이라는 것도 있고 바스프라는 것도 있고 퀀텀 익스프레스라는 것도 있고 이런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고객이 직접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문 분야나 실제로 이런 이제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네.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좀 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모델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기존의 방식에 더해서 머신러닝이나 AI 기법을 활용해서 문제 자체의 나중에 어떤 유효성을 높이는 기법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사례들도 생겨서 오늘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말씀만 들어서는 이거 소프트웨어들을 돌리고 그리고 또 머신러닝하고 데이터 관리하고 애저에서 돌리는 게 정말 딱인 분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양자 컴퓨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양자 컴퓨팅을 실제로 지금 당장 활용하실 수는 있어요. 네네. 저희 애저에도 애저 그 퀀텀 서비스가 있고 네네. 거기에 크게 보면은 클래시컬한 하드웨어에서 이런 양자 컴퓨팅을 시뮬레이션하는 솔루션도 네네. 있고 실제로 백엔드에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보유한 퀀텀 컴퓨터는 아니고 서드파티 파트너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이걸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개발 툴이라든지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Q샵 같은 랭귀지도 있고 이런 걸 활용해서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그게 제대로 활용되고 하려면 그 요구되는 성능이 큐빗이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단위의 사이즈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원래는 한 100만 개 정도 100만 큐빗 정도는 넘어서야 실용성이 있다. 또 이게 어떤 경제성이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시스템도 보통 한 몇십 비트. 그러니까 이게 갭이 상당히 큰 거죠. 아직 예. 괴리감이 큰데요. 예. 네네. 하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나 또 하드웨어의 개발 그 가속은 점점점 빨라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5년 내서 10년 사이에는 이런 실용적이고 상용화할 수 있는 규모의 시스템이 곧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퀀텀 케미스트리를 쓸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 패키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더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순간에 자원들을 고속의 성능을 가진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고객의 고정된 어떤 그 규모의 시스템만 가지고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애저에 있는 HPC 인프라를 이용해서 고속의 CPU 또는 고속의 GPU 그리고 거기에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러스터를 이용한 계산을 통해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일 겁니다. 그리고 차차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법을 통해서 문제의 어떤 유효한 접근을 도와주는 프리딕션을 도입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롱텀으로 봤을 때는 퀀텀 컴퓨터로 이전하기 쉽도록 이미 준비가 된 소프트웨어를 당장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이 애저 퀀텀 팀 내에는 그런 퀀텀 컴퓨팅을 위한 팀이 또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실용적인 면에서는 이런 퀀텀 케미스트리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 팀이 또 같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뭐 아까 나온 소프트웨어 이름이나 아니면은 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듣다 보면 아,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정말 머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 분야에서 최근에 알려진 사례로는 그 영국의 기업인데요. 존 앤 매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도로에 주행 중인 자동차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이런 배기가스 처리 촉매제를 사용할 정도로 상당히 시장 점유율도 높고 200년 가까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애저 컴퓨팅 그 HPC를 이용해서 그런 퀀텀 케미스트리를 적용한 결과 기존에 한 6개월 정도 걸리던 시뮬레이션 시간을 한 1주 정도로 단축하고 그만큼 이제 연구자들이 실제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다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품화하는데 생산 주기도 단축할 수 있고 또 그 팀도 흥미로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AI 기법을 적용을 해서 뭔가 좀 더 확률이 높은 모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처음에 주어지는 인풋의 경우의 수를 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이런 생산성을 더 높이고 계산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퀀텀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이전을 위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이런 퀀텀 케미스트리 응용 분야로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영님을 모시고 퀀텀 컴퓨팅 그리고 퀀텀 케미스트리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전두엽이 또 새롭게 많이 자극을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를 또 한꺼풀 이렇게 들춰볼 수 있었던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오시면은 또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얼마든지 또 초대해 주시면요, 기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퀀텀 케미스트리도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네네. 또 아직 저희가 공개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네네. 퀀텀 컴퓨터 관련된 내용도 좀 더 정리된 내용들 가지고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